오늘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을지 맞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듣긴 했지만 여러분한테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제 질문에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뭔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으면 오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답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대부분이 여기 진로를 위해서 왔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 추천으로 오거나 따라서 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가끔은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PD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 강의를 들으러 혹은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러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유튜버도 있고요. 저는 기왕 온 거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뭐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저 선물이라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여러 직군들이 좀 있어요. 여러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즈가 뭐죠? 치즈집? 그게 뭐죠? 트위치 같은 거, 네. 스트리머? 네. 스트리머가 있을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묶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네. 업계의 제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의력을 설명하자면 미디어 크리에이터 혹은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창의력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인가? 상상을 자주한다. 혹시 다른 경험? 네네네. 경험. 네. 그렇죠. 뭐가 자꾸 삐하는데. 네. 경험.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경험.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좀 어른들 사이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르는 거. 인문학적 소양이 뭔지 모르겠다. 네. 여기서 손 안 들면 거짓말 하는 거. 네.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안목,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력,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만약에 크리에이터가 됐을 때 시청자는 뭘 원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나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는지. 혹은 공감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문학적 수학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시는 분?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너무 어렵다. 네,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수용을 가지려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 책에서 그 소양을 쌓는다. 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살면서 그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고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책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책을 잘 못 읽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난독증을 갖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뭔지 아시죠? 글자를 이렇게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 문장은 보통 넘어갑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읽고 그 앞뒤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다른 문장을 눈으로만 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제대로 한 권을 읽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나이를 먹어서 좀 빨리 이런 걸 들어본 적 혹시 있을까요? 네. 어른들이 많이 하죠. 뭐 10대는 10km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시간은 되게 아직은 천천히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대가 되면 조금 더 많이 하고 30대가 되면 더 많이 그리고 80대 노인이 되면 어제 일 같은데 막 10년 전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른일수록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스킬인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거리, 매일 걷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혹은 늘 먹던 김치찌개나 매일 만난 가족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기억할 필요가 세세하게 지켜보거나 관찰할 필요가 없었던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통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학교를 가는 길을 새롭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반복적이고 익숙한 일상적인 것들은 의미적으로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은 굉장히 의미적으로 특별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스킵할 수 있다. 시간을 접어서 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을 접어서 쓰느라 경험을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아기들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어렸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은 세상에 보는 것들이 다 새 것들이잖아요. 새롭고. 그럼 그때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현재보다 더 또렷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더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같은 일상을 반복해 갈수록 내 시간이나 기억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여행을 가면 새로운 곳을 가게 되니까 여행 갔을 때 기억들은 추억으로 많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은 새로운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그렇게 여행자의 시선으로 꼭 내 인생을 둘러 담아서 쓰는 걸로 내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들도 저한테 되게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 기억 속에 잘 조절해서 추억으로 발현시키고 그런 어디까지가 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개인적인 입장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취업 준비생이었던 기간이 좀 있어요.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CF를 만드는 대행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고 싶어 했었고 일반적인 경영인인데 제일기획을 기준으로 2,000명 정도가 지원하면 1명 정도를 뽑는 극악무도한 경쟁률을 자랑했고 취업 장벽이 되게 심했었던 때가 있어요. 무기네요. 그때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부모님들은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걸로 보이셨을 테니까 그렇게 좀 어머니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집에서 그냥 공부를 좀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험이 잘 안 되니까 되게 무기력한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냥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TV를 이렇게 틀다가 그냥 리모컨을 이렇게 툭 손에서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마음만이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그 TV에서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보험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 광고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저 채널을 바꿔야겠다. 다른 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컨을 다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한 뼘 정도 거리로 리모컨이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 조금만 상체에 힘을 줘서 이렇게 수그리거나 기울이면 그 리모컨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가 제 몸을 수그리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살면서 이 정도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을까? 또다시 순간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어쩜 이게 바닥 같은 상황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순간에 온도나 공기나 모든 이 그림들을 좀 눈으로 찍어서 나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이 장면을 꼭 써야지. 어딘가에 꼭 이걸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닥을 이렇게 툭 한번 치고 땅을 짚고 그리고 그걸 주워서 채널을 돌리지 않고 TV를 끄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혹은 그렇게까지 무기력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드라마나 상황에 그 연출 장면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그림으로 찍어서 추억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그 공부를 시작하면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10수년 후에 꽤나 괜찮은 어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한 지 딱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남들보다 책을 더 읽어도 꽤 이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냥 사과하고 인지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 사과를 보는 방법이나 왜 이 사과가 이렇게 생겼을까? 혹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사과를 가지고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다른 시각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을 가면 누군가에게 일상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새롭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해두는 것 매우 바람직하고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PD나 혹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유튜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이나 각자의 인생에 맞는 노하우들을 축적해 가면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던 왜 어떻게는 되게 모두가 똑같이 내 삶에 도움이 크게 될 만한 포인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잠시만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배행사에 입사해서 저를 보고 저희 선배가 저를 보고 똑같이 광고가 되고 싶다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팀 선배가 저의 입사했을 때 모습을 보고 광고로 만들죠. 그래서 만든 사람이니까 한번 볼게요. 셋, 하나, 셋, 하나. 하늘은 활짝, 햇살은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두근두근 그녀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핑크빛 유혹일 거야. 아이스크림 블라스트. 무엇을 선택하든 베스킨라빈스 or 베스킨라빈스. 셋, 하나, 셋, 하나. 어제도 실수, 오늘도 실수, 정신이 없는 후배. 어리 빠진 후배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갈색의 마법일 거야. 아이스크림 블라스트. 무엇을 선택하든 베스킨라빈스 or 베스킨라빈스. 셋, 하나, 셋, 하나. 친구의 결혼, 후배의 결혼, 부케만 쌓이는 그녀. 신세 한탄 그녀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녹색의 휴식일 거야. 아이스크림 블라스트. 무엇을 선택하든 베스킨라빈스 or 베스킨라빈스. 이게 제가 실제로 입사 초기에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를 한 번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들에 되게 많은 실수를 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선배가 보기에 웃겼나 봐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컨셉은 이제 저같은 이제 실수하는 초보자들한테 휴식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아이스크림으로
표현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험들이든 그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충분히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는 눈이 중요하다. 사물을 보는, 사람을 보는, 그리고 시간을 읽고 공간을 인지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잘 듣는 게 중요하고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놓고 내 추억이나 기억으로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를 드릴게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71만 8,320시간 382년. 이게 무슨 숫자예요? 네. 대충 감도 안 와요. 평균 수면. 80년. 평균 수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상 총합 시간 어떤 영상? 광고 같은 비슷했습니다. 혹시 한번 볼까요?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단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의 총 기회합. 네. 아까 그 친구가 나와서 제 유튜브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 같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응이 없었던 건 아마 이 시간 중에 일부였어. 인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골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가 되게 친절하게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영상들의 부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눌러서 보잖아요, 편하게.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될 사람들이니까 편한 것보다 조금 더 공부로 접근을 해보자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내 알고리즘을 파괴해서 안 보는 영상들도 조금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내 노하우나 내 알고리즘을 떠나서 다른 노하우나 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백종원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영상을 한 달이라는 시간에 올리셨습니다. 친구 혹시 한 달에 컨텐츠 몇 개를 정도 올리죠? 저는 한 달에 많을 때는 많을 때는 한 15개 올리고요. 네. 보통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올려요. 7개에서 한 달에 7개에서 8개면 보통 한 주에 2편 정도, 그죠? 일주일에 2편. 네, 많을 때는 몰아서 3편 내지 4편, 안 올릴 때는 일주일에 1편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네, 주기적이지 않고 그냥 기분에 맞춰서 올리는 걸 되니까 맞나요? 일단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대로 보기도 하지만 그 알고리즘에 노출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렇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약속된 시간에 내가 올리는 것들은 그 알고리즘의 노출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채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이 되는 순간 고달퍼질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친구처럼 좀 즐기면서 하는 건 지금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도해보는 건 매우 추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들이나 새로운 노하우들을 좀 찾아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면서 늘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쇼츠도 릴스도 틱톡도 이런 주의 경험을 하는 게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틱톡 보고 하는 게 누군가 보기에 너 핸드폰 하고 있니?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놀고 있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공부하는 중이라고.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중간고사 성적 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저 그렇게까지 공부 잘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잘 어른이 된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꽤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보통 내기 고등학생들보다는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더 많이 전진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 조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해. 그래야 네가 하고 싶은 걸 나중에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들은 이미 나중에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황이고 그게 만약에 제가 가고 있는 길과 비슷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얘기들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 건 추천합니다. 대학 가면 또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꼭 가는 걸 추천합니다. 대학은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정해진 잘못했던가요? 정해진 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해도 꿈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공부가 땡겨서 하다 보니까 4차 방정식이 너무 잘 풀려서 혹시 의사나 해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의사 좀 멋있잖아요. 책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책 읽기 어려운 거나 책 자체가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만화 책? 재밌습니다. 그런 거 봐도 돼요. 재미없고 짜증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길에 어느 지점에 분명히 지치는 포인트가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돌아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삶을 흘려보내지 않고 꾹꾹 눌러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꿈을 꾸든 어디에 있든 어느 정도를 해왔든 꽤나 괜찮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게 꼭 풍요로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괜찮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온 방법대로 스킵하지 않고 눌러서 살다 보면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아볼게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안84랑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이대를 나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가 그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는 서양학과, 전 디자인과. 그래서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그게 다예요. 또 저 오늘 새벽 7시까지 촬영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투도 그렇고 몸이 좀 많이 아파서 11월 중순에 방영되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 현장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최근에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일이 전 항상 늘 감동이 좀 세게 와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점점 제 역량이 늘어나는 느낌도 있어서 항상 전 최근에 마지막 작품들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의미가 있는 작품, 가장 좀 몰품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메인 PD가 되었었던 트와이스랑 같이 했던 작업들이 저한테 좀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드신 일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떤 힘든 일이냐에 따라 되게 많은데, 제가 사실 인생 파도가 좀 많은 편이어서 살해 위협도 당해봤고 죽을 뻔한 고비 이런 생명에 있어서의 위기도 있어봤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위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가족으로도 조금 아픔이 있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커리어에도 단절이 생겼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신앙의 힘으로 그걸 한번 드셔보고요. 실제로는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살해 위협을 당했을 때 제가 투자받았던 투자자가 하필이면 조직폭력배였어서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좀 위태위태한 어떤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살해 위협을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의 험한 말이라서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겠지만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바리바리 제가 모아놨던 돈들을 싸들고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업을 한번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모아놨던 모든 분들을 다 알리고도 그냥 벌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나 슬럼프가 왔었던 콘텐츠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만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거나 매너리즘 혹은 이제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계기로 극복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단둘이서 이제 친구랑 여행을 가서 진짜 제 등산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마라톤, 등산 이런 거 하는 거 이해 못하는데 멱살 잡고 끌려갔어요. 등산에 한라산 근처를 올라갔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걸 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이거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반발식으로 그때 좀 극복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연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안에서 이쪽으로 나오게 된 거고 슬럼프를 이겨내고 더 좋은 회사를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위기가 오면 오히려 좀 반기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멜로뮤직 어워드 디렉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그런 거. 일단은 멜로뮤직 어워드는 지금도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로도 진행합니다. 주로 공연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멜로뮤직 어워드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시기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대면으로 공연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미디어로 송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영상을 잘 만드는 애들을 찾자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을 했어야 되는 모든 파트를 영상으로 옮겨와서 작업하고 만드는 걸 제가 한 거죠. 네. 그래서 공연부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댄스 퍼포먼스 영상처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콘텐츠 VCR들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일단 저는 아이디어를 낼 때 하염없이 보는 걸 좀 봅니다. 영화를 보든 싫어하는 책을 보든 싫어하지 않는 책을 좋아하는 책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잘 못 보는 책을 보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서 보든 그런 걸 그냥 무작정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의 컨셉이나 기본은 기본적으로 키워드화 해놓은 채로 한쪽 머릿속에 걸어놓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가지고 그냥 많은 것들 그럼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찾으면 되는데 표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는 오마주라는 표현도 제가 감동받은 어떤 포인트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고 아이디어를 낼 때 이거 너무 똑같이 만들면 이거 표절 아닐까? 라는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많이 보고 많이 따라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쇼츠랑 롱폼 중에서 둘 중 하나 사라진다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라진다면은 어떤 게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라진다고 하면 글쎄요, 사라지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전이 될 거예요. 양쪽으로 양극화되거나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 롱폼들은 되게 라이트하게 찍는 것들은 사라져갈 거예요. 컨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롱폼으로서 유지가 되거나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숏폼의 형태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볍게 찍을 수 있는 형태들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또 동달아서 스트리밍 쪽은 롱폼이어도 가볍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딱 얘기하면 알만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돌 스토어 K를 했고, 아이돌 트럭을 했고, 그다음에 트와이스랑 로스트 타임을 했었고, 에이핑크의 시스터, 아이돌 버라이어티를 좀 몇 개 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사선에서는 드라마 했었고, 그 다음에 웹드라마 오바데라는 웹드라마 했었고, 지금 현재 드라마 하나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아서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저 상처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안 유명한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유명해지면 되죠. 네. 또 없을까요? 전 미대여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까지 기말고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매주가 밤을 새서 작업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양의 작업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로 시험 준비들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정말로 좀 잘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제 성향상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천재인 척하는 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천재는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서 준비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해야 이쪽에는 과제 준비를 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대충 한다. 그냥 보내놓고 과제 해요. 밤새면 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2시간 만에 하는 걸 한다.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제 컴퓨터 게임 더럽게 못한다고 욕을 하죠. 그래놓고 과제 때 얘네들 게임하는 동안 제가 만들어놓은 과제를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게임하느라 10분밖에 못했어. 그럼 이제 교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도 해줘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잠을 줄여서 안 한 척하고 하는 걸 즐겨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공부를 남들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한 사람을 쭉 만났었는데 그것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에 가면 생각보다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어요.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놀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놀았다고 졸업하고 나면 도태되지 않습니다. 잘 노는 애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에 가서 뭘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꾹꾹 눌러가면서 내 경험을 추억으로 쌓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학 잘 갔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작업하셨던 아이돌 분들 중에 실물이 누가 제일 이쁜지 그냥 이거 좀 근데 사실 좀 많이 보여줘가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이돌들 외모는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병헌 선배님이 실제로 봤을 때 동네에 있는 형 같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저 정도 생긴 형 나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인사를 하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제 모니터 앵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연기를 준비하시는데 그 순간 소름 돋게 이병헌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이펙트가 셌던 경험은 아직 없고요. 그냥 드라마나 CF를 찍으면 웬만한 연예인들은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긴 찍힙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게 예뻐요. 실물이 이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없을까요? 네. 그거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카메라. 핸드폰이 카메라 되죠. 마이크. 핸드폰이 마이크 되죠. 그죠? 네, 조명. 여기 있고, 저 밖에 다양도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나만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면 시작을 하면서 늘려가시면 돼요. 좋은 장비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장비 목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빠져가지고 뭘 살지 고민하다 보면 시작을 안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충분히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 장비다. 그러니까 장비적인 건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노래 부르는 거 때문에 노래 부르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브이로그나 어떤 특정 심지어 핸드폰으로 영화도 찍으니까요. 어느 정도금은 핸드폰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시각 디자인학과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시각 디자인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대부분이 물어보면 제가 영화나 드라마 쪽에 기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대부분 왜 과학이나 컴퓨터공학과 쪽을 안 가고 미대를 가려고 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콘텐츠나 아니면 영화, 아니면 드라마까지 하고 있으신다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실 때 특히 미대에서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도움이 됐던 분야가 어떤 분야가 계속 도움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로 저는 화끈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로 진짜 시각디자인과를 나와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은
미적 감각에 좀 크게도 약간 똑같은 화면을 보고도 이게 이쁘다, 덜 이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에 눈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비교적 일반적인 학과를 나오는 혹은 뭐 심지어 기계공학과를 나오는 애들보다 미대를 나오는 애들이 구도감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그림을 잘 보는 눈을 학교에서 배우면 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반대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오기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대를 나온다고 하면 어떤 스토리감이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예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엄청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스토리나 relevance 얼마나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잡고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더 이걸 이제 대학교 때 했다 치고 이걸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종업계 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걸 더 봤습니다. 이쪽 디자인 쪽 시각적인 심리학을 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몰빵을 해서 미디어 아티스트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3배 정도.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배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네, 또 다음. 언제부터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사실 저는 꿈이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이런 걸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꿈은 그냥 대학교 선생님한테 짜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대학교를 가는 게 일단 전적인 목표였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뭐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았어서 쉽게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책상 앞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끄적거리는 이 필기로 하는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가면 야간자율 학습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이제 학원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해서 원래는 체대 입시 학원을 갔었습니다.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갔는데 제가 이제 체대 입시 학원 가서 뭘 하는데 때리더라고요. 못한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러겠지만. 제가 오래 다니기를 못한다고 그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때리는 것까지 참겠는데 저보다 한 학년 높은 선배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때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학원 중에 뭐가 있나 보니까 그러니까 미술 학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학원을 갔죠. 근데 또 가서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여자들보다 그림을 못 그린 제가 제 스스로 열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서 얘네들보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미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 미대 가서 뭐 할까 하다가 사진 막 찍다가 그냥 어떤 수업 하나 들어가서 광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아서 광고해야지. 광고 회사 가서 한참 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아이디어로 처음 오네어대 아까 말했던 그 이병헌 선배랑 같이 찍었던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잘 돼서 막 상도 받고 그 사장님이 막 금일봉도 주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회식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동종업계 친구들이랑 신나가지고 회식하고 있는데 제가 내 아이디어가 TV에 거의 세상에 나왔어 말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광고가 되게 여러 명이
여러 팀들이 만들어요. 대행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프로덕션이 그걸 제작을 또 해주고 그리고 그걸 또 매체사가 나눠서 뿌려주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팀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게 많고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일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제가 냈으니까 이거 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프로덕션 애들이 저한테 야 우리가 발품 팔아서 다 만든 건데 그게 왜 네 거야? 야 우리가 안 만들어줬으면 이게 네 거 아니야. 저는 야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고 내 건데 너는 그냥 시키는 거라는 거잖아. 나는 이게 내 아이디어를 내가 낸 거라니까. 둘이서 한 2시간을 싸웠던 거야. 근데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야 내가 돈 안 줬으면 너네 그거 못 만들었어. 내 광고주였어. 광고주가 오케이 하지 않고 돈 안 줬으면 너네 그거 만들 수도 없고 어차피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광고를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내 걸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다 돈 받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 그리고 이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또 100만 유튜버 되기 vs 국회의원 되기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네, 국회의원 돼서 여러분들 100만 유튜브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해주십시오. 또 물어봐주세요. 요즘 그 드라마나 이제 문화 쪽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심정 같은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일단 드라마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드라마가 예전에는 왜 여러분들 봤던 드라마 중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눈물의 여왕 정도 됩니다. 눈물의 여왕 기다려서 볼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시켜보지 않죠? 보통 이걸로 보거나 OTT 들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지켜보는 그 드라마 시장을 망가뜨리니까 변화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OTT로 넘어갔고 영화도 코로나 사태,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되게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송국들이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말을 얘기하면 수목 드라마가 사라졌습니다. 월화수목이 사라졌죠. 맞죠? 월화수목이 없을 거예요. 지금 미니 시리즈도 지금 찍어놓고 틀지 못하는 드라마가 50편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힘들 거예요. 앞으로 드라마 시장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고가의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엄청 제작비 큰 것들은 또 막 생길 거예요. 반대로 유튜브에서 스케치 코미디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없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정도 수준의 드라마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위기다라고 느껴져서 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중에 다시 생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전 드라마에서 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점점 더 라이트해지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처럼 쉬워지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해답도 계속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가 이제 두 가지 형태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기획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거고 이 정도의 구독자나 고객이 될 거다라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에이 나 그냥 내 거 할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겠지만 진짜로 잘 되는 거는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나 편하게 만드는 거.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볼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포기하고 봐줘요. 드라마나 영화, 우리가 보는 TV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화면이 크니까 이거 보이거든요. 아이, 부담, 막 이거 보여요. 근데 유튜브, 뭐, 그냥 일반적인 스트리밍,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은 좀 퀄리티가 떨어져도 내용이나 재미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어서 잘 봐줍니다. 그러니까 더 시장이 활짝 열려 있죠. 여러분들 좀 너무 쉽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해볼 걸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들이 나는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브랜디드 컨텐츠는 관심이 좀 없네요. 어떤 특정 브랜드가 광고 TV CF를 만들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간접 광고 형태 비슷하게 만드는 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서진이는 사냥에서 메인스톤이라는 브랜디드 컨텐츠에 결의가 있습니다. 그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제가 다녔던 회사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질문이 뭐였죠? 그거를 했던 시기에 유튜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회사에서 그 제안을 했었어요. 한 명을 데리고 유튜버라고 안 했어요. 얘를 한번 얘 한 명만 가지고 한번 뭘 해볼래? 라고 해서 제가 회사를 때려쳤거든요. 제가 이제 스태프를 한 60명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저거 카메라 주고 너 얘랑 술 먹방 해봐 이런 거를 시키니까 무슨 약간 아프리카 TV로 좌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걸 때려쳤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이제 제가 MC에 대해 지금 별을 엄청 크게 갖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도 행복한데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바메라는 웹드라마를 제 돈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돈을 쓰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 시즌에 대한 그 다음 시즌에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줘서 이걸 이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 누군가 약간 한국철도에서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면 남는 정도의 돈이긴 했지만 안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했어야 된다. 그거 했으면 그 다음 시즌도 또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 거 같다. 그리고 출연했던 배우도 같이 쭉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됩니다. 또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있으신가요? 제일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사실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라기보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유튜버는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누구인가요? 조충현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친구가 이틀 전에 이제 제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을 해줬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해달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8시 정도에 대기해달라고 그때 촬영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촬영이 딜레이가 계속 되면서 이 친구랑 촬영을 시작한 게 새벽 1시. 그러니까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친구는 그냥 혼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찍고 가면서 저한테 우리 팀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저도 그분 팬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요즘 드라마가 OTT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워낙 짧은 영상을 요즘 많이 보다 보니 드라마도 회차가 16부작에서 뭐 12부작도 있고 8부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6부작, 12부작, 8부작이 다 점점 줄어들면서 사건 전개가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16부작 긴 회차에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좀 더 재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감독님께서는 이제 16, 12, 18도 짧아지는 그런 회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만든 며칠 전에 드라마는 한 편이에요. 단편 드라마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찍었고 영화로 생각하면 90분짜리면 중간편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그 스토리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것도 좋고 천천히 가도 되는 것도 좀 좋아요.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다양성이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서 그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짓수는 생겼니까 종류는 생겼지만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정도? 또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미없게 좀 지루한 말투로 강의를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쭉 들어봤지만 대놓고 죽으시는 분은 안 계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어딘가에서 또 만나게 된다면 그냥 편하게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기억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좀 있으면 저녁이니까 저녁 또 맛있게 드시죠.